안녕하세요. 들어가는 원장 유송입니다. 오늘은 수족냉증,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수족냉증은 전부 똑같지 않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족냉증 하면 똑같이 추운 것 같아도 원인이 다르면 치료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수족냉증은 단순하게 손발이 차가운 건 아닙니다. 환경 온도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도 손과 발이 차갑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은 그거를 수족냉증이라고 해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밖에 나가면은 누구나 손발이 차죠. 저도 평소에 열이 많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손과 발이 차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수족냉증이 아니고요. 근데 평소에 또 실내에서도 따뜻한 환경에서 손과 발이 차고 그런 게 이제 24시간 내내 지속된다든지 자주 그렇다면은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될 문제죠. 수족냉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맥을 본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손이 차갑다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신 말씀이 원래 좀 손발이 차다, 원래 체질이 좀 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추위를 잘 타는 체질하고요, 손발이 차가운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 첫 번째로는 냉한 체질인데요, 이 몸 전체가 차가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체열 진단기로 찍어 봤을 때 몸 전체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체질이 냉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의 온도는 정상적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는 온기가 도는데 손발에서만 유독 온도가 떨어져 있다, 이거는 수족냉증이고요. 그래서 냉한 체질하고 수족냉증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고 치료 방법도 많이 달라요. 특히 수족냉증은 신경계 조절 문제나 혈관 문제도 같이 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저는 손만 찬데요? 아니면 저는 발만 찬데요? 아니면 둘 다 찬데요? 이렇게 또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손이 차가운 경우는요, 손만 차가운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언제 손이 차가워지냐면 좀 긴장을 많이 했을 때 손이 차가워지면서 축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발은 안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만 찬 경우는 스트레스 반응, 또 교감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 게 치료가 되겠죠. 일단 발만 찬 경우는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고 하초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손은 심장에서 좀 가까운 쪽에 있고 너무 멀리 있지 않으니까 혈액이 좀 도는 편인데 발까지 순환을 시켜주는 힘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발만 찬 경우에는 좀 대사가 떨어져 있다, 하초 혈액순환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손이랑 발이 둘 다 차다 이런 경우는 냉증 체질이거나 아니면 몸은 따뜻하면서 손이랑 발이 둘 다 차다면은 대사 저하와 교감신경 항진이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냉증이 그냥 차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찬지 손이 찬지 발이 찬지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족냉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율신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감신경 항진형이에요. 좀 스트레스, 불안, 긴장이 많으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말초혈관이 수축돼요. 말초혈관이 수축되면은 이 손이나 발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말초혈관이 수축돼 있으니까 교감신경을 항진하게 되는 조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손발 차가움이 더 심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혈관은 수축되지만 몸 안에 있는 혈액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에서는 조금 덥다고 뜨겁다 느끼면서 끝부분은 차가워지는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부교감 우세형인데요, 부교감 우세형은 교감신경 우세형이랑 완전히 달라요. 부교감 신경이 우세인 경우에는 사람이 무기력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몸 안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분산하고 이런 활동 자체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추위를 많이 타게 돼요. 결국 부교감 신경이 항진된 경우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몸 전체가 차갑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도 추워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6문항으로 셀프 감별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번, 손발은 차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이 있다. 2번, 긴장하거나 화나면 더 차가워진다. 3번, 불면 두근거림, 어깨 결림이 있다. 4번, 몸 전체가 차고 기운이 없다. 5번, 식사량이 적거나 소화가 약하다. 6번, 피곤하면 냉증이 더 심해진다. 자, 이렇게 6가지 문항에서요, 앞쪽에 3가지에서 체크하신 게 많으면 교감신경 항진형이고요, 뒤쪽 3가지에서 체크되는 게 많으면 부교감신경 항진형인데요, 6개가 다 체크된다든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합형 냉증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관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교감신경 항진형인 경우에는 이완을 많이 시키셔요.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몸에서 힘을 많이 빼시고 이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호흡법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마음이 안정되면은 손발이 따뜻해지는 게 교감신경 항진형이니까요. 부교감 항진형인 경우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분들은 몸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운동 같은 경우 정적인 운동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라 무기력해서 하기 싫다고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게 바로 부교감 신경 항진인 경우의 관리법입니다. 물론 이제 손과 발이 차니까 핫팩이나 찜질 해주는 거 도움이 되지만요. 그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이고요. 몸 안에 신경계와 호르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손발만 따뜻하게 데워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셨다면은 이 우리 몸 전체가 냉한 경우랑 손발이 찬 경우, 손만 찬 경우, 발만 찬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냉증은 습관과 스트레스, 자율신경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자율신경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